뭔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뭘까 도대체? 그 사람 미친 거 아닐까? 저한테 쿤달리니라고 현상이 생겨났고 뭔가 소통이 되는 그런 상위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인지는 했었는데 그러더니 에너지가 조금씩 돌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인 줄을 제가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 내면의 지혜인 상위자아와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12년차 영적 메시지 전달자 채널러 지유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제 소중한 지인분들을 모셔서 영적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인분들은 모두 저처럼 자신의 상위자아나 수호천사와 소통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영적 소통인 채널링 경험을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채널링하고 상위자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을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제 소중한 지인분들인 케일라님, 시아님, 박PD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님의 영상을 편집하고 있고, 지우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88년생 박 PD입니다. 그 직업은 컴퓨터 코딩으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라입니다. 저는 몸과 마음에 관심이 많아서 캐나다에서 운동 트레이너 하고 있고요. 가끔씩 이제 레이키 세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또 운동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효님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레이키 동기로 만나게 되었어요. 마음 공부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레이키가 몸과 마음을 치유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레이키 수업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지우님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분이랑 함께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인연이 이어져서 지금도 주기적으로 레이키 쉐어도 서로 해주고, 조언도 주고받는 친한 친구이자 소중한 도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아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저는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런 마음 공부나 치유에도 관심이 계속 있어서 오랫동안 이런 심리학이나 마음 공부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취미같이 지내왔는데 그 과정에서 단막코리아라는 곳에서 영상도 공부를 하러 갔었고 그곳에서 이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케일라님과의 인연이 생겼고 케일라님의 소개로 지유 언니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내면의 상의자랑 소통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한 2년 전부터는 저의 내면의 상의자랑 소통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분들의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맨날 저 혼자만 영어 테라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더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분께서 자신의 내면의 지혜인 상위자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수호천사님과 연결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살짝 먼저 들어보니까 너무 흥미롭고 신기하고 유용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상위자를 여러분 세 분은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상위자라고 하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 어떤 경험들을 해왔고 이런 것, 배경을 알고 있어서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언자. 저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상위자를 정의하자면 저랑 늘 함께 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조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한테 정말 좋은 현명한 상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정의 소용돌이에 파묻힐 때 조용히 그냥 명상하면서 상의자님이랑 소통을 해보면, 어, 굉장히 나보다 현명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그래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 알려줘요. 저는 그게 상의자를 정말 현명한 상담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정의하는 상의자는 내가 생각했지만 갑자기 좋은 뭐 생각이나 영감이 떠올랐다. 이런 지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갑자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떠올랄 때가 있잖아요. 나의 자아지만 좀 더 고차원에서 전달받을 때 이거는 뭔가 더 현명한 내면의 나다. 그게 이제 저는 상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상의자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저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세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세 분은 어떤 계기로 자신의 상의자와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훈님을 100일 출가에서 처음 만나서 뭔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뭘까 도대체? 그 사람 미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다가 점점 이제 그 지훈님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고 지훈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이런 거를 보니까 나도 저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훈님이랑 이제 레이키 쉐어를 이렇게 딱 시작을 하던 그쯤에 지훈님한테 제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고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가끔씩 지훈님이 자신의 상의자께 여쭤보고 저한테 필요한 말들을 해주셨어요. 계속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저를 이렇게 관찰하는 시선에서 저를 계속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나도 내 상의자를 만나서 매번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내 상의자랑 얘기를 그렇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의자랑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명상을 좀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명상 과정 중에 다양한 체험이 있잖아요. 그중에 저한테 쿤달리니라고 현상이 생겨났고, 뭔가 소통이 되는 그런 상의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인지는 했었는데, 저는 어쩌다가 인연이 닿아서 언니가 직접 상의자랑 연결해주는 세션을 받았고, 그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저의 상의자랑 연결되는 계기점 말은 되었죠. 좀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분의 이야기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세 분이 처음에 자신의 상의자와 소통했을 때의 경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이라고 하면은 케일라님의 아이디어로 지훈님께 요청을 했죠. 나도 상의자랑 연결하고 싶어 라는 그 수요가 생겼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저도 이제 껴들게 된 거죠. 케일라님에 의해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되어 공식적으로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윤님 추천으로 단마코리아 10일 명상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통 윗바사나 명상을 배웠어요. 그러고 비슷한 시기에 지윤님 집에 놀러 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상의자 세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연결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또 지윤님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하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윤님이 제 정수리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기도 하고 등을 탁탁 두드려 주시기도 하고 좀 쓸어내려 주시기도 하고 에너지도 보내주시고 좀 여러 가지로 에너지적으로 도와주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더니 에너지가 조금씩 돌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밤에 상의자한테 한번 레이키를 한번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게 딱 보내보니까 어떤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근데 그 말이 머릿속에 갑자기 아무 그 어떤 뭐랄까 연결고리가 없이
툭 하니 그냥 머릿속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핸드폰을 켜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그 말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이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처음 상의자를 만난 경험이었어요. 저도 지유 언니가 어찌 보면 지금처럼 공식 세션을 하기 전에 약간 테스트 받는 느낌처럼 저희한테도 혹시 모두에게 그런 상의자가 있는데 소통하는 방법을 한번 좀 기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좀 분위기를 잡아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처음 이 느낌이 상의자와 연결됐을 때 그 느낌이구나 하는 느낌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엄청 뭔가 낯설고 새롭고 완전히 내가 몰랐던 어떤 느낌이 다가올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건 아니었고 뭔가 좀 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떠오르는 좋은 생각이라거나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이 떠오를 때 느낌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느꼈고 분명히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인데 내 평상시에 그 이기적이고 혹은 연약하고 불안하고 겁이 많은 그 생각과는 조금 더 다르게 차분하고 지혜롭고 말 그대로 좀 더 현명한 방법의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큰 틀에서 보면은 다 필요한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되게 그 상황 속이나 불안함에 빠져 있을 때는 괴로웠던 일들이 약간 한 발짝 멀어지면서 그치, 이거를 통해서 내가 또 배워야 될 게 있고 또 이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또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을 수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일상 속에서 사실은 내가 가졌던 어떤 느낌이랑 엄청 동떨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제 상의자와 처음 소통했을 때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그 부분은 제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 상의자와의 첫 소통에 대한 영상도 더보기하고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상의자와 초반에 소통됐을 때 한 1년 정도는 엄청 헷갈렸었거든요.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닌가, 아니면 다른 외부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로 엄청나게 헷갈리고 저만의 검증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은 자신의 상의자와 소통 초반에 좀 헷갈리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호천사님이 연결이 되면서 그 수호천사님은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이제 구분이 되는 수호천사님이 계셔서 그분께 여쭤보고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극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거 그냥 내 생각 아니야? 이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제가 항상 헷갈렸던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포인트에서 좀 극복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내 생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상의자는 저랑 엄청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어떤 생뚱맞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쭉 평생을 살면서 여기에서 나랑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이 신성한 존재를 아는 거. 결국에는 그냥 함께 같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위의 나, 조금 더 현명한 나랑 이렇게 늘 만나왔듯이 만나오고 좀 깊이 명상하면서 조용할 때 이렇게 만나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내 생각 아닌가? 막 이런 헷갈림이 솔직히 계속 있었고, 지금도 저는 있는 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막 그걸 되게 구분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 에고가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내 상의자가 하는 생각인지, 그거를 엄청 구분 짓는 거에 처음에는 되게 연연한 적도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그런 거를 뭐 구분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진짜 내 현명한 뭐 내면의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든 지금 뭔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해결됐으면 그럼 된 거다. 약간 요새는 그런 쪽으로 극복 방향을 바꿨어요. 저는 이게 안 그러면은 본질을 보단 딴 거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세 분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너무 공감되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봤습니다. 아마 자신의 상위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많이 공감하셨을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세 분은 자신의 상위자와 소통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달라진 점은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럴까 저럴까 이런 사소한 고민부터 되게 중요한 또 것도 있죠. 이런저런 번잡스럽게 고민할 거 없이 물어보고 그걸로 선택을 해버려요. 뭐 그게 이제 저는 제일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약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선택의 순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옛날 같았으면은 누군가한테 막 제 얘기를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넌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물어보고 했을 거라면 지금은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늘려서 감정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작은 막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뭔가 조금 껄끄러움 그런 것까지 다 감지를 하셔가지고 감정의 밑바닥까지 막 내려가가지고 그 관련된 경험에서 나온 막 두려움, 결핍 이런 것들을 한 바가지로 끌어내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어요. 상의자랑 연결이 됐다는 걸 인지했던 순간부터 뭔가 계속 누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압박감을 저는 솔직히 처음에 느꼈고 그래가지고 의식을 하면서 행동을 이제 잘 해야지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존재가 아니고 늘 원래 나랑 같이 있었던 세트 같은 존재인데 이제 와서 그거를 의식하면서 막 행동을 바르게 한다고 한들 그 부분을 고민을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돌아왔던 대답이 진짜 심하게 해서 제가 만약에 살인까지 저지른다 해도 자신은 다 괜찮다. 이렇게까지 딱 이제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되게 세상에서 가장 내가 믿어도 괜찮은 존재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나를 이제 안전하고 사랑하는 시선으로 지켜봐 줄 것 같은 존재로 전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후부터는 항상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든든한 느낌이 생긴 게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얘기 드린 경험담에서 상의자가 그럼 살인을 종용하는 건가? 뭐 이렇게 오해해서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을 덧붙이자면은 그냥 어떤 잘못이나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심판하거나 뭐 너를 어떻게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니 안심을 해라. 그런 취지로 했던 말이고 저도 그렇게 느껴져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감동이어서 중간중간에 막 뭉클해가지고 저도 같이 막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상위자와 소통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같이 좀 뭉클뭉클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세 분은 자신의 상위자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주 소소하게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 볼 때 이거 살까 말까. 방금 내가 혹시 와이프한테는 말이 너무 좀 심했나?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없나? 뭐 이런 거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 정화를 할 때, 혹은 순간순간 알아차릴 때, 그럴 때 상의자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냄새에 민감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어떤 것이 굉장히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 내가 불쾌함을 느끼고 있네? 그렇게 머물러요. 그러면 상의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무엇이든 그저 느껴라. 아, 혐오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저항하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현상이란다. 그저 현상일 뿐이란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너가 아무리 싫어해도 그 순간이고, 아무리 좋아해도 그 순간이다. 의미 있는 것도 순간이고, 의미 없는 것도 순간이다. 그냥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지켜봐라.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그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느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 되게 사소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 앞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순간 탁 일어나도 좀 금방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좀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이 감정을 지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상의자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저도 그냥 일상에서 소소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기로에 있을 때 많이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런 조언을 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나 일들이나 뭐 만나고 있는 인연들이나 이런 게 다 잘못된 건 없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대로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내면에서 가이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런 어떤 뭐 혼란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일으켜졌다가도 그래, 지금 이 순간도 겪어야 할 일이었다면은 한번 겪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한번 조금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상의자랑 이제 활용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제가 경험했을 때 상의자는 내 에고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만 뭐 하게끔 유도하는 관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엄청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아마 자신의 상의자와 소통하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공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상의자와 소통하신 경험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제 상의자님은 스파르타식으로 감정 치유를 하실 때도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시는 그런 느낌을 가끔씩 받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존심을 부린다 했을 때 자존심을 꺾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을 시키면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의 어떤 에고나 자존심을 내려놓게끔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저만 항상 하다가 다 같이 모였을 때 도마님들께도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났다. 뭔가 이렇게 딱 에고를 버리는 그런 느낌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이렇게 상의자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제 주변 분들도 제 상의자가 하는 치유 방식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크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실제로 저한테 유익했다, 도움이 됐다라고 경험했던 순간이 아무래도 남자친구랑 싸움을 났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제가 이렇게 그 명상도 하고 상의자랑 소통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리 상의자님 조언 한번 들어보자. 이 상황을 어떻게 조언하시는지 듣자 해서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남자친구의 입장 그리고 저의 입장을 막 이제 상담하듯이 조언을 얻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되게 현명한 솔루션이 나와요. 정말로 저는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뭐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더 배려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서로의 입장을 좀 더 헤아리는 쪽으로 방향을 이제 전환시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갈등 상황을 되게 현명하게 풀어줬던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경험들이 다 저한테는 특별하게 남는 것 같아요. 해주신 말씀이 다 공감이 됐어요.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는데 자신의 상의자가 도움을 주는 거,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조언이 필요할 때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거, 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 제 상의자에게도 물어보고, 남편의 상의자나 남편의 수호처사님께도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영적 존재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타협을 찾아가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상황이 되게 단순하고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세 분께 또 궁금한 게 자신의 상의자가 해준 조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조언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장 도움이 된 거는 상의자랑 소통을 하면서 이게 진짜 맞나? 싶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한참. 근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당신인 줄 제가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존재의 상태에 머물러라. 걱정에 내가 없고 불안에 내가 없다. 존재함에 내가 있으며 그때 나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당시에 딱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목소리, 이 언어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알무로 오는 느낌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지금 이 말이 가장 도움이 저한테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매 순간 사실 다 도움이 되는 조언만 해준다고 여기긴 하는데 가끔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질문 수준이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돈에 대한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관계에 대한 이슈가 있다거나 특정 방향성 제가 원하는 걸 이미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래 네가 원하는 그거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특정한 집착이 확 이렇게 놓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답을 듣지 않았더라면 제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되게 달콤한 유혹 같은 부분들에 이끌려서 다른 판단을 못하고 또 빨려갈 수도 있었을 상황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뭐 나 괜찮으니까는 내가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제 마음가짐을 좀 바꿔줘 놓고 실제로 돌아보면은 그때 달콤한 유혹 같은 그 상을 제가 엮여버렸으면은 후회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아슬아슬한 아차하는 기억들이 있는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게 아니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저의 내면의 지혜인 상의자와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치관들이 바뀌었는데 또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 분 모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 분께서 자신의 상의자와 소통을 유지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연결할 거리를 찾은 게 엔젤 넘버라는 게 있어요. 연속되는 숫자가 보이는 거를 엔젤 넘버라고 칭하고 그럴 때마다 그냥 이제 제 상의자나 수호천사님께 그냥 인사말을 건네는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한 번씩 인사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좀 주기적으로 가지는 편이에요.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노트북을 켜거나 혹은 핸드폰을 들고 받아 적으면서 대화를 해요. 제가 막 여쭤보면은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저는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대화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나중에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상의자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타이핑하는 걸로 상의자를 연결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도반 분들하고 상기자 주제든 마음 공부 주제든 아니면 영상 공부 주제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도반들이 있었을 때 아차차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나도 이제 연결해서 도움 받아야지 하고 또 계기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상기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볼 확률이 높고 이런 주제가 낯설고 이렇게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같이 공부하는 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상의자도 도움이 되지만 같이 공부하는 도반님들 도움도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저만의 방법입니다. 세 분의 상의자와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그리고 공감도 많이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호천사와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분은 자신의 수호천사와 소통을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신다면 세 분의 수호천사님과의 소통 경험이 궁금합니다. 당신 누구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호천사라는 단어가 탁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수호천사를 연결할 때에는 여기 정수리 쪽에서 뭔가 여기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각자의 수호천사분들이 정말 얼마나 자신의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떤 천사분이 제 영적 성장 수치를 막 보시면서 이거 좀 성장을 좀 촉진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